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5년 3회 전기기사 필기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1과목 전기자기학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그림에서 축전기를 플러스 마이너스 Q로 대전한 후 스위치 K를 닫고 도선의 전류를 흘리는 순간에 축전기 두 판 사이의 변이 전류는 어느 방향으로 흐르게 될 것이냐. 자, 우리가 도체 또는 도선에 흐르는 전류를 전도 전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자, 콘덴서 양 전극 사이에 있는 유전체 내부에 흐르는 전류를 변이 전류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는 항상 연속적으로 흘러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도선을 통해 흐르는 전도 전류와 유전체 내부에 흐르는 변이 전류는 같은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마이너스 전극에서 플러스 전극 측으로 흐르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문제 2번입니다. 내부 장치 또는 공간을 물질로 포위시켜 외부작의 영향을 차폐시키는 방식을 자기차폐라 한다. 자기차폐에 좋은 물질은 어떤 것이 될 것이냐. 자, 그림을 통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선 인근에 통신선이 포설되어 있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력선과 통신선은 아주 밀착하게 붙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전력선에 흐르는 전류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교류 전류였다라고 하게 되면 자, 앙페르 오른나서 법칙에 의해서 이와 같은 방향으로 통신선에는 소정의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자속이 통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시 말해서 자, 전류가 시간에 따라 변화를 갖게 되면은 자, 이로부터 만들어지게 되는 자속 또한 역시 어때요? 자속 또한 역시 이러한 변화량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유도 기전력 E는 마이너스 권선수의 dt분의 d파이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속의 변화량이 자, 이러한 자속의 변화량이 통신선의 기전력을 일으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유도 기전력을 내가 원해서 만들게 되면 발전 설비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자, 반대로 내가 원치 않았는데도 발생하게 되면 이상전압 서지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통신선 입장에선 이런 서지들을 이런 서지를 우리는 유도장애다 또는 유도전압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전력선과 통신선이 밀착하게 붙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서지로부터 차폐시키는 방식이 바로 뭐가 될 것이냐. 당연히 이 자속을 차단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뭐가 되냐면 전력선과 통신선을 금속관 공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금속관 같은 경우에는 순철이 되기 때문에 순철이 가지고 있는 비투자율이 자, 비투자율이 2000에서 7000 정도가 되겠죠? 자, 물론 비투자율이라는 거는 자, 공기 또는 진공과 비교한 어떠한 비례 상수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율이라는 거는 얼마만큼 자속이 잘 투과되는 율을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다른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얼마만큼 자속을 잘 끌어당길 것이냐를 나타내는 비례 상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전력선과 통신선의 금속관을 실시하게 되면 자, 이 자속은 공기를 통해 흘러가는 것보다 금속관을 통해 흘러갈 수 있는 비율이 2000에서 7000배만큼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금속관 공사를 통해서 통신선의 유도 장애를 억제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는 자기차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자기차폐에 좋은 물질은 어떤 것이냐? 강자성체 중에서 비투자율이 큰 물질일수록 좋을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문제 3번입니다. 공기 중에 그림과 같이 가느다란 전선으로 반경 A메타인 원형 코일을 만들고 이것에 전하 Q가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을 때 원형 코일 중심 축상에서 중심으로부터 거리 X만큼 떨어뜨린, 자, X가 아니죠. Z만큼 떨어진 P점의 전개의 세기는 얼마가 될 것이냐. 자, 우리가 전개의 세기, 그러면 도체 모델에 따라 공식이 달라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도체 모델은 총 6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점전화 또는 구도체라고 표현했었고, 두 번째는 무한장 직선도체, 세 번째는 무한면도체, 네 번째는 유한면도체, 다섯 번째는 평행판 도체, 마지막 6번째는 원형 코일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원형 코일로부터 발생하는 전개의 세기는, 자, 기본적으로는 공식을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입실론 제로에 어쩌고 저쩌고. 자, 이 가로 안에는, 자, 원형 코일의 반경과 떨어진 거리, 자, A와 Z를 통해서 Z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이다 라고 설명했고, 자,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이거의 2분의 3승에 남다 ZA, 남자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물론 이 남다라는 건, 자, 선전하 밀도로서 총전하량을 도체 길이 L로 나눈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서 총전하량은 반대로 람다 곱하기 L이 될 것이고, 자, 본 문제와 같이 원형 코일로 표현하게 되면 도체 길이 L이라는 거는 원주의 길이 2파이 A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람다 곱하기 2파이 A로 바꿔가지고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해서, 자, 람다 대신에 총전하량 Q로 바꿔주게 되면, 자, 람다는 넘어가주면 되겠죠? 그럼 2파이 A분의 Q가 되기 때문에 본식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AA 지워지겠죠? 해서 나오는 최종 결과 공식은 4파이 입실론 제로 가로 열고 Z의 제곱 플러스 A제곱의 2분의 3승에 Q 곱하기 Z가 될 것이다.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제가 시험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가로의 몇 승이다? 2분의 3승이다. 근데 분자가 선전하 밀도 람다가 나오게 되면 남자다라고 암기를 하시게 되고, 총전하량 라지 Q가 나오게 되면 4파이 입실론 제로가 나오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해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가 1m, 단면의 반지름이 A, 권수 N1인 단층 원통형 1차 솔레노이드, 중앙 부근에 권수 N2인 2차 코일을 밀착되게 감았을 경우 상호 인덕턴스는 얼마가 될 것이냐. 자, 상호 인덕턴스는 기본적으로 공식을 우리가 암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인덕턴스 M은 L분의 뮤 S N1 N2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자, 우리 선택지를 보다 보니까 L분의 뮤 S N1 N2와 같은 형태가 바로 정답 1번이 되는데요. 여기서 바뀌어진 게 뭐예요? 자, 우리가 솔레노이드 단면적을 S가 아니라 파이 A 자승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림을 통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원통형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때 단면의 반지름이 A메타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여기에 1차 권선이 이와 같이 감겨져 있고요. 1차 권선이. 그리고 이 위에다가 절연지를 입히고, 자, 절연지를 입히고 솔레노이드 중앙 부근으로부터, 여기서부터 2차 권선을 감아가지고 빼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그림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이 솔레노이드의 단면적 S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원의 단면적은 파이 A 자승이 되겠죠. 그래서 본식에 대입을 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문제 5번 보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결정을 가열하면 한쪽에는 플러스, 반대면에는 마이너스의 전기가 나타나 분극을 일으키며 반대로 냉각하게 되면 역의 분극이 일어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자, 우리가 유전체, 같은 말이 뭐가 있습니까? 절연체가 있어요. 유전체 또는 절연체에다가 열을 가하거나 냉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유전체 내부에는 분극 현상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와 같은 법칙을 우리는 초전기 현상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파이로 일렉트릭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유전체 또는 절연체를 가열하거나 냉각을 시켜서 분극이 일어나는 현상을 파이로 전기 현상이다 라고 표현했고, 자, 열을 가하거나 냉각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힘을 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힘으로부터 분극 현상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는 압전 효과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압전 효과에는 압전기 효과 또는 압전 효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종 효과와 횡 효과 두 가지가 있다는 점 거기까지 정리를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렇게 유전체가 있는데요. 자, 이쪽으로 힘을 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힘이 가해진 방향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에 대한 분극 현상을 일으키게 되면 우리가 세로축이니까 종효과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힘을 가했더니만 힘이 가해진 방향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분극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가로축, 횡효과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유전체 분극 현상에 대해선 우리가 초전기 현상과 압전기 현상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문제 6번입니다. 진공 중에 전하량 Q인 점전하가 있다. 자, 이렇게요. 그림과 같이 Q를 둘러싸는 경로 C1과 둘러싸지 않는 패곡선 C2가 있다. 지금 1쿨롱의 전하를 화살표의 방향으로 이렇게요. 자, 방향으로 경로 C1을 따라 일주시켰을 때 요하는 일을 W1, 경로 C2를 일주시키는데 요하는 일을 W2라고 할 때 옳은 것은 어떤 것이냐? 자, 우리가 전하가 운반될 때 소비되는 에너지 또는 전하를 운반시키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는요. W는 QV라는 공식이 있어요. 근데 이 공식을 작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점전하가 놓여지게 되면 점전으로부터 무수히 많은 전기력선이 발산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전기력선이 발산하는 형태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점전하라는 건 항상 전개의 진행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일자로 운반하고자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회전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해서 이렇게 전하가 폐회로로 일주시키는 일은 제로가 될 것이다. 항상 직선 운동에 대한 개념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문제 7번입니다. 자성체가 균일하게 자화되어 있을 때의 자극의 상태로 오른 것은 어떤 것이냐? 자, 우리가 자성체의 자화 현상이라는 건 자성체 내부에 있는 마그네틱 도메인, 다시 말해 자구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자구라는 건 이와 같은 심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가운데 동그라미죠. 자, 이와 같은 심벌을 나타나게 되는데 이쪽이 N극, 반대쪽이 S극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마그네틱 도메인에서 동그라미에 대한 개념이 어떤 것이냐? 자, 우리가 보어의 원자 구조를 보게 되면 원자 핵 주변에
자, 전자운이 있는 거죠. 전자운이라는 거는 전자가 놓여져 있는 이 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핵 주변에 이 전자가 자, 이와 같이 공전하는 현상도 발생할 수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자전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전자가 이렇게 뱅글뱅글 자전을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 전류란 건 뭐예요? 전류라는 거는 전하 또는 전자가 이동하는 걸 전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자가 자체적으로 자전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뱅글뱅글 회전하는 전류가 흐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앙페르 오른나서 법칙에 의해서 이와 같은 방향으로 내부에선 소적의 자기장을 발생시키게 되는데 자, 이때 자기장이 나가는 방향을 우리가 N극, 반대쪽을 S극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자의 자전 운동에 의해서 내부에 마그네틱 도메인이 발생하는 걸 우리는 자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성체 내부에는 무수히 많은 분자가 존재하고 분자 내부에는 수많은 자구들이 이렇게 랜덤하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자석의 성질을 나타내지 않지만 자, 외부에서 이와 같이 자개를 가하게 되면 자개의 진행 방향으로 자구의 스핀 운동이 진행되게 될 것이다. 해서 자, 외부에서 인간 자개에 의해서 자구가 이와 같이 일자로 배치가 되고 나면 자, 요 부분 전자에 대한 자전 운동 부분 생략하고 화살표만 그린 거예요. 이렇게 자기력선이 나가는 화살표만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일자 배치가 되고 나면 최외곽의 N극, 반대쪽에 뭐가 나타나요? S극이 나타나고 자구와 자구가 만나는 부분에선 N극과 S극이 붙어버린 뭐예요? 중화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는 자극의 성질이 나타나지 않는 중화작용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막대 자석이다라고 하게 되면 모든 자석의 힘은 자석 양 끝 단에만 밀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러한 막대 자석을 반으로 커팅하면 어떻게 돼요? 커팅하게 되면 독립된 N극, 독립된 S극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도 우리가 자구 배치에 의해서 NS가 만들어지고 요 뒤쪽에 있는 자석도 NS극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자석이라는 건 N극과 S극이 함께 공존하고 독립된 자극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자극이라는 건 양 끝단에만 나타나는 거죠. 왜? 가운데는 중화 현상에 의해서 어떠한 자기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옳게 설명한 거는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성체의 양 단면에 자극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 차례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자성체에는 자극이 나타나지 않는다. 잘못된 말이죠. 두 번째, 자성체 전체의 자극이 골고루 분포되어 나타난다가 아니라 양 끝단에만 나타나고 가운데는 중화현상에 의해 소멸될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자성체 내부에 자극이 나타난다가 아니라 양 단면에만 나타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문제 8번 보겠습니다. 무한장 선전하와 무한평면 전하에서 R메타 떨어진 점의 전위는 각각 얼마가 될 것이냐. 자, 정답은 4번이에요. 자, 전이라는 건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말하죠. 그래서 도체가, 자, 선도체가 됐건 면도체가 됐건 이 도체에 대한 모델이 무한장이라고 하게 되면 이로부터 발생하는 에너지 또한 역시 무한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자, 다음으로 문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세계에 관계없이 급격히 자성을 이루는 점을 자기 임계 온도 또는 큐리 포인트라고 한다. 순철의 경우에는 이 온도가 약 몇 도씨가 될 것이냐. 자, 순철에 대한 임계 온도는요, 약 770에서 890도 사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범주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범주 안에서에 대한 선택지가 겹쳐 있지 않죠. 그래서 770도로 표기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막대 자석에
계속 온도를 높이는 거예요. 막대석의 온도를 높이다가 그 온도가 770도 이상 올라가지게 되면 자석이 가지고 있는 자성이 제로가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임계 온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문제 10번입니다. 유전율이 각각 입실론 1, 입실론 2인 두 유전체가 그림과 같이 접해 있는 경우 경계면에서 전기력선의 입사각 세타 1이 45도였다라고 하게 되면 굴절각은 몇 도가 될 것이냐. 자, 우리가 굴절의 법칙 공식에 의해서 입실론 1 분의 입실론 2는 탄젠트 세타 1 분의 탄젠트 세타 2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굴절각을 구하기 위해서 탄젠트 세타 2로 정의를 다시 하게 되면 요것만 넘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실론 1분의 입실론 2 곱하기 탄젠트 세타 1이다. 자, 여기서 유전율이라는 건 유전율은 진공의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입실론 1, 입실론 2 같은 경우에는 진공의 유전율, 입실론 제로 길이가 서로 지워지다 보니까 보는 공식은 입실론 S1분의 입실론 S2 곱하기 탄젠트 세타 1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각각의 매질의 크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다 보니까 비유전율이 아니라 전체 유전율로 표현하고 있네요. 그래서 입실론 1이 1, 입실론 2가 루트 3이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공의 유전율과 비유전율로 따로따로 정의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바로 숫자를 대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입실론 1이 1, 입실론 2가 루트 3이니까요. 루트 3 곱하기 탄젠트 몇 도가 되죠? 45도가 돼요. 자, 그럼 탄젠트 45도는 1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얼마가 나온다? 루트 3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세타2는요, 탄젠트 항만 넘기면 되기 때문에 아크탄젠트 루트 3을 계산기로 눌러주게 되면 60도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우리가 굳이 이렇게 안 풀어도요. 굴절의 법칙만 보더라도 바로 정답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입사각이 45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질에 대한 정보를 보니까 입실론 1이 1, 입실론 2가 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입실론 2가 더 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결과적으로 비례식상 세타1과 세타2의 크기 중에서 세타2가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사각이 45도가 되면 굴절각은 더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크게 굴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45도보다 큰 정답 4번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문제 11번입니다. 서울에서 부산 방향으로 향하는 제트기가 있다. 제트기가 대지면과 나란하게 1235km/h로 비행할 때 제트기 날개 사이에 나타나는 전이차는 얼마가 될 것이냐. 단 지구의 자기장은 대지면에서 수직으로 향하게 되고 그 크기는 30A/m가 될 것이다. 제트기의 몸체 표면은 도체로 구성되며 날개 사이의 길이는 65m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구도 하나의 자석이죠. 지구도 N극과 S극으로 제시가 된 것만큼 자, 지구 대지 표면으로부터 이와 같이 수직하는 자기장, 다시 말해 수직 분력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대지로부터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속 밀도는 μ0h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자기가 30A/m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형성되는 공간 속에 제트기가 날아가게 될 것인데 자, 제트기의 몸체는 도체로 구성되어 있다. 철제로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렇다면 본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제트기 날개 사이에 나타나는 전이차다 이런 얘기죠. 요 날개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전압이 될 것이다. 자, 그럼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대지로부터 뭐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계라는 공간 속에 도체가 시간에 따라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플레밍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계 내에 도체가 운동을 하게 되면, 자, V라는 속도로 운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도체는 기전력이 유도가 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바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만들어지게 되는 유도 기전력 E는 VBL 사인 세타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물론 문제에서는 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여기 나와 있네요. 대지면에서 자기장이 수직으로 향한다 라고 했으니까 요 자기장의 방향과 그리고 자, 도체라고 표현하게 되는 Z의 이동 방향에 대해서는 수직으로 나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인 90도가 되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 공식은 VBL로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의하실 게 단위예요. 자, 비행기 이동 속도가 km/h로 되어 있는데 우리 본 공식에서 들어가지게 되는 속도의 단위는 m/s가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속도 1235km/h를 m/s로 바꿔주게 되면 자, 먼저 km는 10의 3승이죠. 해서 분자 자리에 10의 3승을 집어넣고 그리고 우리가 분모에는 단위가 세크인데 아워로 돼 있어요. 시간으로. 그럼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가 되기 때문에 1시간을 초로 환산하게 되면 3600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환산계수 3600으로 분모 자리에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본 문제에서 자, 대지로부터 발생하는 자계가 자속 밀도로 제시가 된 것이 아니라 자계의 세기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속 밀도는 뮤제로 H가 되고요. 자, 진공의 투자율 뮤제로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 되기 때문에 자, 본 공식에 대입하게 되면 자속 밀도는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자계의 색이 30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L은 도체의 길이가 되겠죠. 다시 말해 비행기 날개 사이 길이가 되기 때문에 65m를 집어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계산기를 통해 쭉 눌러주게 되면 얼마가 만들어지게 되느냐? 정답은 2번 0.84V만큼의 전압이 유도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문제 12번입니다. 질량이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그램인 작은 물체가 전압 Q를 가지고 무한 도체 평면 아래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메타에 있다. 전기 영상법을 이용하여 정전력이 중력과 같게 되는데 필요한 Q값은 얼마가 될 것이냐. 자, 그림을 통해 설명드리게 되면 자, 무한 도체 평면 또는 무한 도체 평면이라는 건 대지를 말합니다. 대지. 그래서 대지로부터 이만큼 거리에 점전압 Q가 배치가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무한 평면 도체와 점전압가 대치가 돼 있으면 우리는 전기 영상법에 의해서 우리가 정전계를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사이 거리를 우리가 A메타라고 하게 되면 자, 우리가 무한평면 도체를 기준으로 이에 대해 대칭점에 영상전화 Q'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상전화라는 건 진전화와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라고 했기 때문에 영상전화는 마이너스 Q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전화와 영상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는 건
자, 진전하는 플러스, 영상전하는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소정의 흡입력이 받아지게 되는데 이때 이 힘의 크기를 뭐와 같게 해라? 중력의 힘과 같게 해줘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중력의 힘은 어떻게 정의가 됩니까? 중력의 힘이라는 건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력 가속도는 9.8이 되기 때문에 자, 질량이 10의 마이너스 3승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힘은 9.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뉴턴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쿨롱의 법칙에 의해 작용하게 되는 정전력. 정전력은 얼마가 될 것이냐? 4파이 입실론 제로 R자승분의 Q1, Q2가 되겠죠? 여기서 R이라는 건 두 전하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 사이 거리 얼마가 되겠습니까? R은 2Am가 되겠죠? 그래서 본 공식에 대입하고요. Q1에다가 플러스 Q를, Q2에다가 마이너스 Q를 대입하는데 크기만을 제시할 땐 마이너스는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공식은 4파이 입실론 제로 2A의 전체 제곱분의 Q제곱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자, 2A의 제곱이니까 4A 제곱이죠? 그럼 4 곱하기 4니까 16파이 입실론 제로 A자승분의 Q자승이 되는데 이 크기가 얼마가 됐으면 좋겠다? 쿨롱의 법칙에 의한 정전력과 중력의 힘이 같게 되는데 필요한 Q값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힘이 9.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기 위한 Q값을 찾아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Q제곱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넘어가가지고 그대로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풀어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 쿨롱 상수에 의해서 9 곱하기 10의 9승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아래쪽으로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을 9 곱하기 10의 9승으로 빼고요. 그 다음에 2A의 제곱을 여기다가 4라고 집어넣고 그 뒤에다가 A자승분의 Q자승으로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아래 공식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이 얼마가 만들어진다고요? 4분의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A제곱분의 Q제곱이다. 따라서 Q제곱은 요거 올라가지고요. 이렇게 자리바꿈 해주면 되니까 9 곱하기 10의 9승분의 올라가겠죠? 그러면 4A제곱 곱하기 9.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인데 양변의 제곱근을 취하게 되면 이렇게 제곱이 사라지면서 루트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 곱하기 10의 9승에 4 곱하기 자, A라는 거는 도체로부터 자, 무한 도체 평면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이거의 제곱이 되고요. 곱하기 9.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계산기를 통해서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해서 나오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문제 1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N개의 동일한 콘덴서 실을 직렬로 접속하여 최하단의 한 개와 병렬로 정전 용량 C0에 정전 전압계를 접속하였다. 이 정전 전압계의 지시가 V일 때 측정 전압 V0 값은 자, 측정 전압 V0는 몇 V가 될 것이냐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게 측정 전압이라는 게 뭐냐면 전체 걸려진 단자 전압인데요. 그림에서 이게 빠졌네요. 전체 걸려진 전압이 V0다. 이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V라는 거는 전체 전압 V0에 대한 전압 분배 법칙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자, 동일 크기에 대한 콘덴서를 이렇게 N개 직렬로 접속한 상태에서 한 개를 뺀 거죠. 그럼 여기까지는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N-1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 쪽 부분에 대한 자, 콘덴서의 합성 정전 용량은 얼마가 될까요? 이 위에 부분이요. 그러면 한 개에 대한 용량을 직렬로 접속된 개수로 나눈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n-1분의 c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두 개에 대한 합성 정전 용량은 얼마가 되겠어요? c 플러스 c0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c1, 이 부분을 c2라고 하게 되면 본 그림은 이와 같이 바꾸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 전압이 V0가 될 것이고요. 여기가 C1, C2가 되는데 이때 C2 양단에 걸려진 단자 전압이 V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자, V는 C2에 걸려진 단자 전압 V는 전체 전압 V0가 분배가 됩니다. 뭐에 의해서? C1과 C2의 비율에 의해서 분배가 된다. 그래서 분모 자리에는 C1 플러스 C2를 집어넣으면 될 것 같고요. 자, V는 C분의 Q라는 공식에 의해서 전이차 V는 정전 용량과 반비례하는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은 뭐예요? 정전 용량이 상승하게 되면 단자 전압이 내려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C1의 크기를 높여볼게요. C1의 크기를 높이게 되면 여기에 있는 단자 전압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얘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V0가 일정 비율로 분배가 되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C2의 단자 전압이 상승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전압과 정전 용량이 반비례적인 관계다라고 하게 되면 소자의 단자 전압은 상대방 정전 용량과 비례하는 관계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C1에 대한 크기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자, 물론 기본 공식이에요. 다들 알고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C1 대신에 n-1분의 c를 집어넣고요. C2 대신에 C 플러스 C0를 집어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1분의 c, n-1분의 c 플러스 C0 곱하기 V0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 분모 분자에다가요. 분모 분자에다가 n-1를 모두 곱해볼게요. 자, 그럼 본식은요. 자, 분자는 그냥 C가 될 것이고요. 분모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다 이렇게 써드릴까요? n-1 곱한 거고 여기도 n-1 곱한 거예요. 그럼 각각 분배해서 적용하게 되면 자, 앞에 부분은 그냥 C가 될 것이고 플러스 n-1 그리고 곱하기 C 플러스 C0 곱하기 V0가 될 것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전개하기 위해서 각각 분배해서 다시 한번 표현하게 되면 C 플러스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NC 플러스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NC0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C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C0가 될 것이다. 나머지 쓰겠습니다. C 곱하기 V0. 자, 그럼 여기서 C하고 마이너스 C가 서로 지워져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N으로도 묶을 수가 있고 또는 C0로 묶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선택지를 보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택지에 묶여진 사항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n-1이 공통적으로 들어가져 있어요. 그러면 n-1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뭘로 조합을 해야 될 것이냐. 자, n으로 묶어볼게요. 그러면 C 플러스 C0가 되고요. 뒤에 부분에서 C0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n-1이 되겠죠? 이러한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C0로 묶어서 정리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V는 얼마가 됩니까? 자, V는요, NC 플러스. 자, 뭐로 묶는다고 했죠? C0로 묶는다고 했어요. 그럼 C0로 묶어주게 되면 n-1분의 C 곱하기 V0가 됩니다. 자, 따라서 V0는 넘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C분의 NC 플러스 C0 n-1 곱하기 V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CC 약분해가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대괄호 열어서 n 플러스 C분의 C0 가로 열고 n-1 가로 닫고 곱하기 V가 될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V0는 V의 이거만큼에 대한 배율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낸 거 정답 4번이 되는데요. 자, 23번과 같은 문제는 우리 합격에 대한 기준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30년 동안 시험 보게 되면 잘해야 한두 번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정규 이론반에서 설명드리긴 했지만 출제 빈도가 낮고 그 다음에 내용 자체가 또는 전개 자체가 복잡한 문제가 나오면 그림의 모양을 보고 답안을 찍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다 보면 숫자로 따졌을 때 몇처럼 보입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쓰게 되면 4자 같죠? 그래서 그림 모양을 가지고서 우리가 4번이 정답이었다라고 기억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출제 빈도가 낮기 때문에 본 문제가 좀 복잡하다,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가볍게 삭제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콘크리트 중에서 전자파의 고유 임피던스는 얼마가 될 것이냐? 자, 우리가 전자파의 고유 임피던스 나오게 되면 전파와 자파에 대한 관계 공식부터 풀어나가라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파와 자파에 대한 관계 공식은 루트 입실론 E 이코르 루트 뮤 H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본 공식 같은 경우에는 자, 시간에 따라서 Z축으로 향하는 전자파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항상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전개는 X축에 대해서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요. 그리고 자개는 Y축에 대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맥스웰 방정식에 의해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자개에 의해서 전개가 만들어지게 되고 또한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개에 의해서 또다시 자개가 유도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개와 자개를 이상적인 관계, 손실이 없는 이상적인 관계로 보게 되면 전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밀도와 자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밀도는 같을 수밖에 없다. 왜? 전개 때문에 자개가 생기고 반대로 자개 때문에 전개가 생기는 상호작용에 의해서 전자파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개 에너지 WE는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 입실론 2 자승이 될 것이고, 자, 자개 에너지 밀도는 얼마가 된다? 2분의 1 뮤 H 자승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두 식이 같기 위한 조건은 뭐가 됩니까? 2분의 1끼리 서로 지어지면서 양변의 루트, 제곱근을 취하게 되면 본식과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고유 임피던스를 구할 때요, 주위 매질이 진공일 거냐 아니면 자, 이와 같이 어떠한 매질 중일 거냐에 따라 공식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먼저 공기 중 또는 진공 중일 때 특성 임피던스 또는 고유 임피던스를 Z0다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유 임피던스라는 거는 자개분의 전개에 대한 비례상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 본식을 1번식에 의해 나타나게 되면 작게 내려주고 루트 입실론을 내려주게 되면 루트 입실론 분의 뮤가 될 것이다. 물론 주의 매질이 공기였다라고 하게 되면 입실론 제로, 뮤 제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진공의 유전율과 투자율을 나눠서 루트를 채우게 되면 이에 대한 결과가 얼마다? 120파이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120 곱하기 3.14를 하게 되면 약 377 옴이 만들어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자, 매질 중에서의 특성 임피던스를 구하게 되면 자, 이것도 자개분의 전개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공의 유전율, 투자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뭐가 있다? 자, 우리가 비유전율과 비투자율 아래첨자에 스몰 r을 썼어요. 그래서 자, 입실론 r과 그리고 뮤 r이 추가적으로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진공에 대한 매질에 대한 상수값 풀어줬더니 얼마가 만들어진다고요? 377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377의 루트 입실론 r 뮤 r을 그대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숫자 대입할게요. 377 곱하기 루트에 자, 비유전율이 4, 비투자율이 1이 되겠죠? 그러면 본식은 2분의 377이 되겠네요. 풀어주게 되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문제 15번입니다. 자, 좌표 0,0, 3,0, 0,4 각각의 다음과 같은 점전화가 배치가 되어 있다. 자, 그림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과 Y축이 있는데 자, 0,0 지점, 그리고 3,0 지점, 그리고 0,4 지점에 각각의 점전화가 놓여져 있어요. 자, 이때 0,0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5m. 자, 반지름 5m의 구면을 통과해 나가는 전기력 선수는 얼마가 될 것이냐. 가우스 법칙에 의해서 전기력선의 총수는 입실론 제로분의 Q개가 되는 거죠. 이때 Q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제시하게 된 구면. 다시 말해 가우스 폐곡면 내부에 있는 총전하량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시그마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제시하게 되면 자, 먼저 상수값부터 제시해 볼까요? 입실론 제로라는 건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 있는데 우리가 쿨롱 상수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 9 곱하기 10의 9승이라고 하는 상수값에 의해서 두 개의 자리 바꿔주게 되면 36파이 곱하기 10의 9승분의 1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문제를 풀이할 때요. 선택지에 파이가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36파이 곱하기 10의 9승분의 1을 대입하면 될 것 같고요. 파이가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을 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상수 대입할게요. 그러면 36파이 곱하기 10의 9승분의 1. 총 전하량 얼마입니까? 3개의 전하 더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0의 자리가 똑같네요. 10의 마이너스 8승으로 다 똑같아요. 그럼 앞에 부분에 대한 상수만 더하면 되니까 5 더하기 자, 4 더하기 6이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 숫자가요. 하나가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요. 예, 숫자가 하나가 잘못 들어가져 있어요. 그럼 2개 더하게 되면 9에다가 여기 더하면 3이 되겠죠. 그래서 얼마가 만들어지느냐?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 만들어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번분수를 올려서 계산해 주게 되면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곱하기 36파이 곱하기 10의 9승이 됩니다.
그러면 10의 자리끼리 연산하게 되면 10이 나오고요. 자, 36 곱하기 3 곱하게 되면 3, 3은 9, 6, 3, 18, 108 나오겠죠. 108. 그럼 108에다가 10을 곱하니까 1080파이가 돼서 정답 2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이거 마이너스로 나와 있을 거예요. 교환이 잘못 체크된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문제 16번입니다. 두 개의 물체를 마찰하면 마찰여기가 발생한다. 이는 마찰에 의한 일에 의하여 표면에 가까운 무엇이 이동하기 때문이냐. 항상 전기의 이동은 전자의 이동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자를 자유전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다음으로 문제 17번입니다. 자기 내에서 도선의 전류를 흘려보낼 때 도선을 자기에 대하여 60도의 각도로 놓았을 때 작용하는 힘은 30도 각도로 놓았을 때 작용하는 힘의 몇 배가 될 것이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내에 뭐가 흐르는 거예요?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자기 내에 전류가 흐르면 플레밍 왼손 법칙에 의해서 전자력이 작용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정리해 볼까요? 자, 자기 내에 전류가 흐르면 도체는 반드시 뭐가 만들어진다? 전자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만들어지게 되는 전자력은 IBL 사인 세타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속 밀도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때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도선을 자기에 대하여 60도의 각도 60도의 각도로 전류를 흘려주고 있고요. 이때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F60이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뭐였습니까? 자, 각도를 30도로 놓았다. 이렇게 30도의 각도로 전류를 흘렸을 때 이때 도선에 작용하는 힘을 F30이라고 했을 때 그때 60도 각도로 놓았을 때 작용하는 힘은 30도 각도로 놓았을 때 힘의 몇 배가 될 것이냐. 따라서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F30분의 F60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대로 제시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공식을 작성하게 되면 IBL 사인 몇 도요? 30도. 여기는요, IBL 사인 60도가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자속밀도, 전류, 도체 길이는 동일 조건에서 각도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모두 지워지게 되니까 사인 30도 분의 사인 60도를 구해봐라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사인 30도 얼마 나옵니까? 2분의 1이 만들어지고요.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번분수에 의해서 안에는 분모 자리, 바깥에는 분자 자리니까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님은 안에 계시고 아들은 나가 논다. 이런 개념으로 2분의 2 루트 3에 의해서 서로 약분하게 되면 루트 3배가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루트 3은 1.732가 되기 때문에 정답 2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문제 18번입니다. 구리 중에는 1cm 세제곱에 8.5 곱하기 10의 22승계의 자유전자가 있다. 단면적 2mm 제곱의 구리선에 10A의 전류가 흘렀을 때의 자유전자의 평균 속도는 얼마가 될 것이냐. 자, 우리가 전자의 이동 속도를 물어보게 되면 전류의 변형식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류의 변형식이라는 거는 NEVS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N이라는 건 뭐냐면 N이라는 건 단위 체역당 전자의 개수를 말하고요. 단위 체역당 전자의 개수를 말하고 E는 전자 한 개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의 크기를 말합니다. 자, 물론 크기만을 얘기하게 되니까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V는 전자의 이동 속도가 되는 거죠. 단위로 따지게 되면 메타 퍼 세크가 될 것이고 S라는 거는 단면적이 되겠습니다. 단면적 S는 메타 제곱이 될 것이다. 자, 이로부터 우리가 전자의 이동 속도 V를 구하게 되면 N이 S분의 I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조건 그대로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위 체역당 전자의 개수 바로 여기 나와 있죠. 근데 문제 조건에 봤더니 뭐로 돼 있어요? 센티미터 세제곱이다. 그러니까 메타 세제곱으로 환산해야 돼요. 그러면 1cm라는 거는 10의 마이너스 2승 메타가 되기 때문에 1cm 세제곱은 여기에 전체 세제곱을 취하게 돼서 10의 마이너스 6승 메타 세제곱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자, n의 단위가 개퍼 센티메타 세제곱으로 제시가 되어 있다는 거는 우리가 메타 세제곱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 센티메타 세제곱은 10의 마이너스 6승 메타 세제곱이 되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1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지수법칙으로 10의 6승 개퍼 메타 세제곱이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개퍼 센티메타 세제곱을 개퍼 메타 세제곱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앞에 단위 환산계수 10의 6승이 붙는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체역당 전자의 개수 8.5 곱하기 10의 22승계에다가 단위 환산계수 10의 6승을 갖다 붙여주고요. 곱하기 전자 한 개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의 크기. 원래 이게 마이너스 있잖아요. 근데 크기로만 따지게 되면 마이너스 빼고 나머지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 되고요. 곱하기 단면적이요. 단면적이 2mm 제곱이니까 메타 제곱으로 환산하게 되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류값이 10A니까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데 자, 여기까지 단위가 뭐가 된다? 메타 퍼 세크가 될 것이다. 자, 근데 우리 문제에서 속도의 단위를 센티미터 퍼 세크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1cm는 10의 마이너스 2승 메타가 되니까 거꾸로 말하면 1m는요. 얼마가 되겠어요? 요거 넘겨주게 되면 10의 2승 센티메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메타를 센티메타로 단위 환산하기 위해서는 앞에 10의 2승을 곱해줘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센티메타 퍼 세크로 하게 되면 여기다가 10의 2승을 추가로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2개 곱하면 10의 3승이에요. 그럼 10의 3승과 10의 22승 약분하게 되면 10의 19승이 되고요. 자, 여기에는 10의 마이너스 19승과 10의 19승 곱해주게 되면 서로 지워지고요. 10의 6승과 마이너스 6승이 서로 또 지워지게 되겠죠. 그러면 남는 건 뭐가 되느냐? 8.5 곱하기 1.602 곱하기 2분의 1이 될 것이다. 계산기 누르면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같은 문제도 출제 빈도가 낮습니다.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공식과 단위 환산만 잘 하시게 되면 기본 문제죠. 단순 숫자만 대입하면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류에 대한 변형식이라든가 단위 환산에 대해서 좀 약점을 보이신다라고 하면 18번 문제 삭제하셔도 합격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문제 19번입니다. 평등작의 H에 수직으로 전자가 속도 V로 이동할 때 이 전자의 운동 궤도 반경 R은 얼마가 될 것이냐. 자, 우리가 평등작의 내에
전자가 수직 입사하게 되면 로렌츠 힘에 의해서, 자, 그림으로 볼까요? 자, 평등 자개 내에 전자 또는 전하가 수직 입사하게 되면 반드시 자개 내에서 전하는 또는 전자는 이러한 등속 원운동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전하가 등속 원운동하기 위해선, 자, 이 전하 또는 전자가 이렇게 받아지게 되는 전자력에 대한 힘, 자, 전자력에 대한 힘과, 자, FM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안으로 당겨주고자 하는 구심력의 힘이 같아야 된다. 센터로 가는 구심력의 힘이 같아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두 개가 밸런스가 맞아야 이렇게 등속 원동하게 되는 것이지, 한쪽의 밸런스가 깨져서 우리가 전자력이 더 크게 되면 점점 바깥으로 커져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등속 원동하기 위해선 구심력 R분의 MV 자승 그리고 전자력 VBQ가 같아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본 문제에선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을 스몰 q가 아니라 스몰 e로서 표현하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겠고, 추가적으로 전자의 이동 속도 v를 소문자로 쓴 게 아니라 대문자 v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자가 이동하게 되는 궤적 또는 궤도 반경 r은 얼마가 될 것이냐, 요걸로 풀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 속도끼리 한 번씩 지워진 상태에서 자리 바꿔주게 되면, 자, 궤도 r은 BQ분의 MV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때 우리가 자속 밀도를 뮤제로 H로 표현했고, 속도를 대문자 V, 그리고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의 크기를 E라고 표현하게 되면 본식은 뮤제로 H 2분의 MV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정리한 부분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거랑 자리 이렇게 바꿔준 거죠. 자, 마지막 문제 20번입니다. 송전선의 전류가 0.01초 사이에 10kA가 변화될 때 이 송전선에 나란한 통신선에 유도되는 유도 전압은 몇 볼트가 될 것이냐. 단 송전선과 통신선 간의 상호 유도계수, 상호 인덕턴스는 0.3mH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림을 통해 설명드리게 되면 여기에 송전선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통신선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송전선에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류가 흘러가게 되면, 다시 말해 이렇게 I라고 쓰지 말고 dT분의 dI, 전류의 변화량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상호 유도작용에 의해서 여기에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물론 이와 같은 유도 기전력을 우리는 유도장애다 또는 유도전압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유도전압을 전류 중심적인 식으로 바꿔주게 되면 유도 기전력 E는 마이너스 상호 인덕턴스의 dT분의 di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전압에 대한 크기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는 굳이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호 유도계수, 상호 인덕턴스는 0.3mH라고 그랬으니까 0.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겠고, dT분의 di는 뭐예요? 시간적 변화에 따른 전류의 변화량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0.01초, 10의 마이너스 2승 사이에 전류가 얼마 변화했다? 10kA가 변화했다. 그럼 킬로는 10의 3승이 되기 때문에 2개 곱해주게 되면 10의 4승이 되겠죠? 해서 10의 4승만큼 변화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0의 마이너스 2승과 마이너스 3승이 서로 지워지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1승이 되고요. 다시 한번 쓰게 되면
0.3이라는 거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되겠죠?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10의 4승이요. 그러면 마이너스 2승 돼서 10의 2승 되겠죠? 결과적으로 얼마만큼의 유도장애가 만들어진다? 300V만큼의 유도장애가 만들어진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문제풀이 마무리가 됐고요. 자, 그렇다면 1번까지 역으로 돌려감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시험을 위해서 가져가야 될 문제야, 삭제해야 될 문제, 그리고 전체적인 난이도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는 기본 문제고요. 19번 기본 문제. 자, 18번 문제. 불편하신 분들은 삭제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17번 기본, 16번 기본, 15번, 14번 기본 문제, 13번은 삭제. 예, 삭제하셔도 좋겠고 18번은 선택적으로 학습을 하시고요. 자, 12번 기본 문제, 11번 기본, 10번 기본, 9번 기본, 8번 기본, 7번, 6번, 5번, 4번, 3번, 2번, 1번. 자, 전부 다 기본 문제네요. 그래서 우리가 20문제 중에서 이 두 문제를 제외하고 18개를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시험 문제의 난이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20문제 중에서 15개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15개보다 기본 문제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 시험 문제가 쉽게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보다 낮게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예년에 비해서 조금 다소 어렵게 출제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